그렇게 제가 좋은 아파트를 산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최근에 청약 시장이 정말 뜨거웠잖아요. 제가 그런 청약 시장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이 있어서 오늘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핫했던 단지가 서울시 반포구에 이제 후분양을 했던 레미안 원펜타스라는 단지가 있죠. 요 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주변 시세보다 거의 반값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내가 20억 은 앉은 자리에서 벌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핫했던 단지가 뭐였냐면 경기도 화성시에 무순이 청약을 했죠. 무순이 청약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도 당첨이 되신 분들이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사유에 의해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동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취소분 4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순이 하나 해서 5 가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바로 동탄역과도 이 아파트가 연결이 되고요.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이 있고요. 여기 웬만한 상권들이 이쪽에 지금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GTX-A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원래 입지가 좋은 데다가 확실한 호재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죠. 근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더 열광을 했던 이유는 분양가 때문입니다.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6천만 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된 가격을 보면 이 84 기준으로 거의 15억 가까이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게 당첨만 되면 앉은 자리에서 10억 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순위 할 때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가 됐습니다.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가 된 게 예전에도 있었지만 또 최근에 이 단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무순위 그냥 한번 해 봐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분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때 못 하신 분들은 그다음 날도 하게 해 줬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많았고 또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이번에 신청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지인분 같은 경우도 '나 여기 그냥 한번 넣어 볼까.'라는 생각으로 신청한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청약 신청이 어렵진 않잖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지가 있었죠. 저희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무순이 청약으로 나왔던 목동 호반 서밋이란 단지인데요. 요 단지 같은 경우도 2 개의 가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도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8억 인데 현재 그 주변 아파트 시세가 13억 이에요. 그러면 당첨만 되면 일단 5억 은 확실히 벌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많이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지가 최근에 이제 청약 시장에서 되게 핫했던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한 번에 잘 되고 싶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들 지금 이 아파트들에 당첨이 되면 어떤 곳들은 많게는 20억, 10억 정도를 내가 벌 수 있잖아요. 큰 노력 없이 한 번에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 청약 경쟁률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해 보면 알겠지만 당첨 확률이 정말 미미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되고 대다수의 사람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번에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 고문을 가지고 그냥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것 같고 줍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자격 조건이 없지만 이런 청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해야 한다든가 계속 그 청약 요건에 맞춰 놔야 되잖아요.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지 아무래도 점수가 높으니까 가점조를 했을 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내 집 마련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고 바로 계약금을 내고 2달 뒤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잔금 대출 같은 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5구형 기준으로 수중에 내 돈이 거의 8억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중에 내 돈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원래 청약의 취지라는 것이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해 주자는 취지였을 텐데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지금 하반기에도 보면 강남 쪽에도 몇 개의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저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다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청약을 많이 해 봤지만 제가 청약 당첨이 한 번도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마음의 기저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누가 봐도 좋은 곳에 한 번에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곳들은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당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제 성에는 안 차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4년 가까이를 청약만 얻는다고 내 집 마련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냥 새 아파트를 사 버린 거죠. 그렇게 제가 좋은 아파트를 산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누구나 그렇게 원하는 그런 좋은 아파트를 내가 한 번에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걸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그래도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가 한 건 정말 잘했어.'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아파트라도 대출을 받아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굴려가면서 제가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아파트들을 살 수 있었거든요. 제가 한 번에 그런 곳들을 갈 수는 없지만 제가 단계 단계를 밟으면서는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약 제도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불만이 되게 많아요. 올해 9 월에 또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매달 청약 통장에 불입하는 돈의 그 인정하는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 이걸 25만 원으로 높인다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돈을 많이 넣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게 또 계속적으로 내가 이 청약만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또 불리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당첨 카트라인도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내가 없애야 되나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고민하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약만은 정말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도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단지들 같은 경우는 고분양가가 너무 많아요. 분양가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곳에 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지금 경기도나 이런 곳에 33평 기준으로 10억 개 분양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이제는 그 10억 이 그렇게 비싸게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한창 대구가 분양을 많이 했던 시기에는 33평 기준으로 거의 5억 후반 6억 대 이렇게 분양했단 말이에요. 그때 고분양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달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걸 바라보냐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고 많이 판단을 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 지금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 혼인을 많이 하는 곳이 대구라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저렴한 집값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렴하다 저렴하지 않다라는 것도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비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곳들이 더 많이 올랐고 다른 곳들에 지금 분양하는 분양가가 더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굳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분양권 아니면 새 아파트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조사를 하고 가격 비교를 하면 정말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런 내용들도 계속 영상으로 많이 많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요지는 '청량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쪼끔 더 선택지 넓혀 가면서요. 가격 비교도 많이 해 보시고 고런 좋은 아파트들을 계속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